양동숙은 병원 문을 나서며 한동안 걷지를 못했어요.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옆을 스쳐 지나가도 시장 골목 어귀에서 생선 파는 아저씨가 목청껏 소리를 질러도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방금 전 의사 선생님이 건넨 말 한마디만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임신입니다. 4주째인데 착상이 잘 됐어요. 손이 떨렸어요. 가방 끈을 꼭 쥐어도 떨림이 멈추질 않았어요. 40을 훌쩍 넘긴 나이에 법적으로 아직 남편이 있는 몸으로, 그것도 평생 앙숙으로 자라온 옆집 남자의 아이를 가진 거였어요. 동숙은 시장 입구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하늘이 참 맑았어요. 얄궂게도.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 어색하게 지내왔어요. 마주치면 눈을 피했고 인사를 해야 할 때면 괜히 다른 곳을 보며 고개만 까딱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동네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와서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 하룻밤이 평생의 관계를 통째로 뒤흔들어 놓은 셈이었어요. 공대하는 그날 이후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 골목에서 동숙의 뒷모습이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동숙이 웃는 소리가 들리면 귀가 쫑긋 섰어요. 50평생 단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 없던 감정이었는데 단 하룻밤이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내 여자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걸 알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어요. 동숙은 며칠을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공대안을 불렀어요. 시장 뒷골목 포장마차, 손님도 별로 없는 구석 자리였어요. 동숙은 소주잔을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꺼내야 할지, 꺼내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만 해도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그냥 혼자 어떻게든 해결할까 하는 생각도 잠깐 했어요. 하지만 동숙은 결국 입을 열었어요. 나 임신했어. 공대하는 굳어버렸어요. 동숙은 그 굳은 얼굴을 보며 속으로 각오했어요. 당황하겠지. 발뺌하려 하겠지. 어쩌면 모른 척 할지도 몰라. 어차피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야 라고 마음을 다잡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공대 안에 굳었던 얼굴이 천천히 풀리더니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게 아니었어요. 놀란 것도 아니었어요. 그 눈에 차오른 건 다름 아닌 기쁨이었어요. 공대하는 동숙의 소주잔을 낚아채 치워버리고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리 결혼하자. 주저함이 없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마치 이 말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꺼낸 말이었어요. 동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싫지 않았어요. 아니, 싫기는커녕 가슴 어딘가가 찡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평생을 같은 동네에서 자라온 동숙은 단번에 알아챘어요. 하지만 머리는 금세 복잡해졌어요. 아들 지후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빠 양동익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가 눈앞에 그려졌어요. 무엇보다 차일피일 미루다 아직 이혼 도장 한 번 제대로 못 찍은 민용길과의 관계가 머릿속을 헤집었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동숙은 여전히 민용길의 아내였어요. 그 사실이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동숙은 공대안의 눈빛을 떠올리면 꿈 같은 인생이 손에 잡힐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어요. 세상에 비밀이란 건 없었어요. 특히 온정시장처럼 골목이 좁고 사람들의 눈이 많은 곳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졌고 결국 강화까지 흘러들어갔어요. 민용길은 이희경 몰래 동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뻔뻔함은 여전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짙어진 것 같았어요. 너 앞집 공대안이랑 바람이 났다며? 그놈하고 결혼하면 절대 안 돼. 그럼 내 아들 지우는 누가 키워? 동숙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 인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배신을 하고도 아들 타령이었어요. 야반도주를 하고도 아버지 노릇을 내세웠어요. 동숙은 터져나오는 말을 잠깐 꾹 눌렀다가 결국 참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바람나서 도망간 놈은 너잖아. 그리고 내 아들은 내가 키우지. 누가 키워? 앙칼진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분노만이 아니라 서러움도 섞여 있었어요. 몇 년을 참아온 서러움이었어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통화를 이희경이 옆에서 고스란히 엿들었다는 거였어요. 그들의 미용실은 요즘 더 썰렁했어요. 바닷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유리문이 덜컹거렸고 손님이라고 해봐야 머리 손질을 원하는 트럭 기사 아저씨나 파마도 아닌 단순 커트만 원하는 동네 할아버지들 뿐이었어요. 이희경의 솜씨가 썩 뛰어난 편은 아니었어요. 돈이 되는 파마 손님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희경은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런데 민용길은 달랐어요. 아침부터 미용실 뒤편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도 뭔가를 해볼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삼시세끼 챙겨줘야 하는 삼식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어깨 너머로 이희경의 손놀림을 구경하다가 한마디씩 얹었어요. 솜씨가 이 모양이니까 파마 손님이 없지. 기술을 더 닦든가 다른 가게를 하든가 해야지. 쯧쯧. 이희경은 말없이 빗질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러던 참에 민용길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된 거였어요. 공대안이 양동숙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심지어 결혼까지 약속했다는 것을. 이희경은 손에 들고 있던 빗을 내려놓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곧 새빨개졌어요. 내 남편 공대안이 바람났다고? 법적으로는 아직 공대안이 자기 남편이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상황에 남편마저 잃을 수는 없었어요. 빈털터리 민용길이 몸으로 들이댈 때는 좋았는데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하니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지금 공대안마저 떠나가면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희경은 앞치마를 벗어 던지듯 내려놓고 단걸음에 온정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 끄트막에 낡은 놀이터. 이희경이 동숙을 불러낸 곳이었어요. 이희경은 동숙 앞에 서자마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대한 씨는 대같이 사나운 여자 좋아하지 않아요. 당신이 우리 대한 씨를 꼬신 거죠? 동숙은 기가 막혔어요.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입이 막혀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눌러 담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꼬셨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친구였어. 그때부터 좋아했는데 이제야 그 사랑을 깨달은 거라고. 어쩔래? 이희경이 입술을 파르르 떨었어요. 동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내 남편 민용길이 좋다고 야반도주할 때는 언제고, 왜 그래? 두 사람은 벌써 사랑이 식은 거야? 그 말에 이희경은 잠시 굳어버렸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자기가 먼저 남의 남편을 데리고 달아난 거였으니까요. 바보같이 살아온 자신의 지난 시간이 동숙의 말 한마디에 고스란히 드러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희경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물러서면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희경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지난번에 민용길 씨, 양동익한테
피 터지게 맞은 거 기억하지? 그거 위로금부터 받아야겠어. 이렇게 우리보다 먼저 결혼식 잡는 걸 보면 너네들이 먼저 바람난 게 분명하잖아. 양동익 원장이 속사정도 모르고 폭행한 거 아니야? 1,000만 원 안 주면 고소할 거야. 놀이터에 정적이 흘렀어요. 삐걱거리는 그네가 바람에 혼자 흔들렸어요. 동숙은 이희경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저 사람도 참 딱하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사랑 하나 붙들려다 결국 돈 얘기까지 꺼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숙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물러설 이유가 없었어요. 동숙의 손이 먼저 나갔어요. 양동숙은 자기도 몰랐어요. 1,000만 원이라는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더니 손바닥이 먼저 움직였어요. 찰싹! 이희경의 뺨을 때린 소리가 놀이터에 울렸어요. 이희경은 뺨을 감싸 쥔 채 잠깐 굳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눈이 뒤집혔어요. 맞은 뺨보다 자존심이 더 아팠던 거였어요. 이희경은 비명처럼 소리를 지르며 동숙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인연이 진짜. 두 여자가 뒤엉켰어요. 놀이터 모래바닥을 구르고 벤치를 치고 그네줄을 잡아당기며 싸움판이 벌어졌어요. 소리를 듣고 시장 골목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 고개를 내밀더니 순식간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어머, 저거 양동숙이 아니야? 저긴 바람나 떠났다는 대안이 이희경이네. 싸운다, 싸워. 구경꾼들이 빙 둘러쌌어요. 말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이었어요. 공대하는 시장 어귀에서 소란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시장통 싸움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뭔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길한 두근거림이었어요. 사람들을 헤집고 안으로 들어가던 순간 공대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동숙이었어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옷깃이 잡아당겨진 채로 이희경과 뒤엉켜 있는 게 동숙이었어요. 공대한의 눈에 그 순간 이희경도 구경꾼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동숙만 보였어요. 저 뱃속에 내 아이가 있는데 그 생각 하나가 전부였어요. 공대하는 두 사람 사이로 몸을 밀어넣으며 동숙을 뒤로 잡아당겼어요. 동숙아, 비켜. 그런데 이희경이 놓지 않았어요. 동숙의 머리채를 쥔 손을 풀지 않은 채 악을 썼어요. 놔줘요. 이 여자가 먼저 때렸잖아요. 공대하는 이희경의 손목을 잡아 떼어냈어요. 그래도 이희경은 버둥댔어요. 손톱으로 공대한의 팔을 긁고 동숙을 향해 다시 손을 뻗었어요. 공대한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주먹이 나갔어요. 퍽!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이희경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눈두덩이를 감싸 쥔 채 울음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를 질렀어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일순간 탄성이 터졌어요. 저 남자가 여자를 쳤어. 경찰 불러요, 경찰. 파출소 형광등은 지나치게 밝았어요. 그 밝은 빛 아래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공대한 양동숙, 그리고 눈두덩이에 퍼런 멍이 퍼져가는 이희경이었어요. 이희경은 계속 울었어요. 멍보다 자존심이 더 아파서 우는 것 같았어요. 경찰관이 이것저것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훌쩍이기만 했어요. 공대하는 보호자 서류에 이름을 적어야 했어요. 아직 법적으로 이희경의 남편이었으니까요. 펜을 쥔 손이 잠깐 멈칫했어요. 공대한은 천천히 이름 세 글자를 눌러 썼어요. 공대한. 쓰고 나서 쓴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자기가 때린 여자의 보호자로 자기 이름을 적는 이 상황이 어이가 없었어요.
동숙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싸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배속이 걱정됐어요. 넘어지거나 부딪히지는 않았는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그 생각에 가슴이 쪼그라들었어요. 공대한이 몰래 동숙의 손을 꼭 쥐었어요. 말은 없었어요. 그냥 잡아줬어요. 동숙은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때 파출소 문이 열렸어요. 민용길이었어요. 소식을 들었는지 숨이 턱까지 찬 얼굴로 들어왔어요. 들어서자마자 이희경의 멍든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시선을 옮겨 공대한과 양동숙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민용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파출소 안이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민용길은 무언가를 오래 생각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파출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바라봤어요. 민용길은 공대한을 보지 않았어요. 양동숙을 봤어요. 동숙아. 목소리가 낮고 잠겨 있었어요. 이혼하자. 도장 찍어줄게. 미안하다. 동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용길은 그 시선을 받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대한 씨한테도 미안해요. 희경이는 내가 데리고 갈게요. 우리끼리 알아서 살 테니까. 이희경이 멍든 눈으로 민용길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고마움인지 서러움인지 아니면 그냥 지쳐버린 건지. 이희경은 고개를 떨궜어요. 민용길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말했어요. 잘 살아. 공대한은 동숙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동숙은 눈물이 나왔어요. 시원한 눈물인지 서러운 눈물인지 자기도 몰랐어요. 그냥 흘렀어요. 밖에서는 온정시장의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국밥집 연기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생선 장수 아저씨가 마지막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처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누르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